자, 국내 시장만 어찌 된지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시장의 이러한 주춤거리는 현상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좀 그렇죠. 사실 전 세계 주요 시장 중에서 미국 시장을 주도로 해서 같이 움직이는 커플링 현상이 최근 다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독 두 개의 시장만 좀 별도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었죠. 현재 중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입니다. 서로 관계는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도 좀 별개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커플링 현상을 보였던 우리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같이 합류하지 못한 채 이렇게 처지는 상황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별도로 우리가 좀 왜 그런지에 대한 한껏 이유를 파악해 보면서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까지 전일까지 우리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까지 약세를 보였던 8거래일째였을 텐데요. 오늘 간신히 강보합으로 마감이 돼서 8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은 상당히 미미하죠. 그런 상태. 또 코스닥은 또 약세로 전환되는 전일까지의 초강세의 분위기는 현재 약간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 전반적인 상황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특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현재 지금 현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서도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9월달 그중에서도 최근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 또 현재 지금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CDS라고 하는 것은 국가 내지 주요 기업들의 부도를 맞을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는 역할을 하는 이런 파생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도 위험이 커지면 그 프리미엄, 즉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 국가의 CDS 프리미엄이 5거래일째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 해서 74 베이스 포인트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건데요. 그런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북한 등의 시장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도 그렇지만 채권도 매도를 했다는 건데 현재 현물 쪽도 최근 이틀 동안 약 6,600억 원 정도 오늘까지 따지면 거의 8천억 정도는 매도를 했죠. 현재 9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도한 총 규모는 약 1조 6천 정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 3일 동안의 매도가 그중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최근 3일 동안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됐다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채권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불과 이틀 동안 어제 그제입니다. 채권 쪽에 국채입니다. 국채만 2조 9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채권까지를 통한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3조 원 넘게 대규모로 집중해서 매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만 따지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수급 상황이나 CDS 프리미엄 등 전반 지표들은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전에 이제 진단을 해드렸던 것처럼 5가지 악재가 동시에 작용해서 그렇다 하는 건데 북한 문제, 또 미국의 긴축 문제, 또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 문제가 있죠. 또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마찰 문제, 또 사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휴가 껴있다는 것이 다소 또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당장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시키는 현안이 되는 2대 악재는 2가지로 축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북한 문제고요. 또 한 가지 연휴다 하는 건데요. 그 초장기 열흘간 지속되는 연휴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것이 다소 걱정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드시 부정적인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도할 수 있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발견이 된다는 것이 일단 최근의 상황이
지지부진했던 약세 흐름을 보였다 치더라도 그 8일 거래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전혀 아니죠. 8일 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떨어진 낙폭은 불과 1.9%, 2%도 채 되지 않는 하루만 해도 밀릴 것을 8일 거래일에 걸쳐서 조금씩 밀린 것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했다고 치더라도 특정 종목에 국한해서 매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을 했듯이 그 특정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전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 3일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한 규모는 현재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2,235억, SK하이닉스 1,205억입니다. 이 두 종목을 합치면 3,300억, 3,400억 가까이 됩니다. 외국인들 전체 매도의 절반 정도가 이 두 종목에 집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난 7월 달부터 8월 달에 있었던 외국의 집중 매도의 성격과 그 구성과 거의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많이 올라왔고 포트폴리오 조절 또는 현재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차익 실현 매물 성격이지 그들이 어떤 펀더멘탈에서 크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이다. 또는 현재 시장, 코리아 시장 전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도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는 추정치입니다만 아무래도 지난 6월 달에도 그랬고 또 7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특정 외국계 펀드 아마도 템플턴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 6월달, 7월달에도 각 2조 원 정도를 매도한 적이 있었던 건데요. 이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최근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국채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한 것이다. 즉 현재 전체적인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매도한 것이 아닌 부분적으로 전술적 차원에서 매도한, 기술적 차원에서 매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했다고 치지만 정확하게 1년 6개월 전, 1년 7개월 전이네요. 당시 중국 리스크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현재 외평치에 붙어 있었던 그런 CDS 프리미엄보다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때보다도 사실은 북한 위기만 따지면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CDS 프리미엄이 그보다 훨씬 낮은 상태라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진짜 심각하다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호적이고 특히 최근 들어 연기금 코스닥은 16거래일째 연속 순매수입니다. 그런 측면 또 현재 선물옵션과 비교를 봤을 때 시장 베이시스는 비교적 전반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0.9 정도, 0.9는 이론적인 시장 베이시스입니다. 이론가를 현재 이론가에 근접하거나 장중에는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론적인 가격 이상으로 베이시스가 형성된다는 얘기는 현재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연휴가 끝난 다음 특히 현재 상황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매매 주체들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즉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또 그와 연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어서 다소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지금 시장 참가자들의 내면적인 스탠스는 과히 나쁘지 않은 오히려 이때를 매수할 수 있는 매수해도 되는 또는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은 그대로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현재 시장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내일 이제 연휴를 앞두고 하루 남았죠. 그래서 시장 상황과 관련된 약간의 장중,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가변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바이 앤드 홀딩, 바이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나쁘지만 최소한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은 그대로 갖고 있고 매수한다면 낙폭과대에 있는 또는 현재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부분적으로 조심스럽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대응하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적당한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